태양조차 얼어붙은 듯한 창백한 빛을 발하는 후기 플라이스토스의 대지 위로 칼날 같은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서로는 모든 생명체의 온기를 앗아가려는 듯 가혹한 침묵 속에 잠겨 있으며 이곳은 자비가 허락되지 않는 죽음의 땅입니다. 수만 년 동안 쌓인 만년설은 지형의 기복을 삼켜버렸고 오직 생존을 위한 본능만이 이 황량한 백색의 사막을 지배하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이 거대한 빙하의 시대. 인간이라는 종족은 자연의 위대함 앞에 놓인 먼지처럼 미약한 존재일 뿐이며 그들의 하루하루는 죽음과의 치열한 숨바꼭질과 다름없습니다. 굶주림은 인간의 백가죽을 등뼈에 달라붙게 만들고 이성을 마비시키며 오직 단백질을 향한 갈망만을 남겨놓았습니다. 수십 명으로 이루어진 작은 부족은 며칠째 사냥에 실패하여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포식자의 날카로움보다는 피식자의 공포와 절망으로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혹독한 추위는 천을 유지하는 데 막대한 에너지를 요구하지만 텅 빈 위장은 그 어떤 연료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무엇이든 죽여서 그 살점과 피로 생명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이 차가운 눈밭 위에서 조용히 동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때 희뿌연 눈보라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에서 떨어져 나온 작고 외로운 형체가 포착되었습니다. 무리에서 낙오된 어린 매머드 한 마리가 방향을 잃은 채 눈 덮인 골짜기를 헤매고 있었고 이것은 잔혹한 자연이 인간에게 던져준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어미의 보호라는 절대적인 방패가 사라진 이 어린 생명체는 비록 성체에 비하면 작지만 인간에게는 여전히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족의 사냥꾼들에게 이 어린 짐승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부족 전체를 며칠간 먹여 살릴 수 있는 걸어다니는 식량 창고로 보일 뿐입니다. 사냥꾼들은 본능적으로 바람을 등지고 엎드려 자신들의 채취가 어린 짐승의 예민한 코에 닿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며 접근합니다. 그들의 발에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덧신이 신겨져 있어 눈 위를 걸을 때 소리가 나지 않으며 손에는 흑요석과 뼈를 깎아 만든 조잡하지만 날카로운 창이 들려 있습니다. 이들은 수천 년 동안 거대 동물들을 상대하며 축적된 사냥의 지혜를 유전자에 새기고 있으며 개별적인 힘의 열쇠를 조직적인 협동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지만 호흡은 얕고 고요하게 조절되며 차가운 공기 속으로 하얀 입김을 흩뿌립니다. 어린 매머드는 본능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긴 코를 들어 허공의 냄새를 맡으려 애쓰지만 휘몰아치는 눈보라가 그 경고 신호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녀석의 두꺼운 지방층과 털은 추위를 막아주지만 다가오는 포식자들의 살기까지 막아주지는 못하며 아직 세상의 잔혹함을 배우지 못한 눈동자는 순수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어린 짐승은 자신이 지금 생태계 먹이사슬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미를 찾는 애처로운 울음소리만이 바람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만남이며 두 종의 운명이 교차하는 잔인한 순간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전주곡입니다. 신호와 함께 사냥꾼들이 서론 위로 솟구쳐 오르며 정적을 깨뜨리는 고함과 함께 포위망을 좁혀 들어갑니다. 그들의 전술은 단순하지만 치명적입니다. 어린 짐승을 깊은 눈구덩이 쪽으로 몰아 기동력을 빼앗고 사방에서 동시에 공격하여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어린 매머드는 당황하여 뒷걸음질치다 눈 속에 발이 빠지며 중심을 잃었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인간들은 짐승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향해 창을 내리꽂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가죽이 찢어지고
따뜻한 피가 차가운 공기와 만나 허연김을 내뿜으며 솟구칩니다. 어린 메모드의 비명은 공포와 고통으로 뒤섞여 날카롭게 찢어지며 회색빛 하늘을 향해 구원을 요청합니다. 녀석은 본능적으로 거대한 몸통을 휘두르고 코를 흔들며 저항하지만 훈련된 사냥꾼들은 짐승의 사각지대로 민첩하게 파고들어 급소를 노립니다. 이것은 영웅적인 전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도살이며 인간의 눈에는 연민 대신 굶주림을 해결해야 한다는 집념만이 번들거립니다. 창끝이 근육을 파고들 때마다 짐승의 생명력은 눈 위에 붉은 꽃을 피우며 빠르게 빠져나가고 하얀 서로는 순식간에 참혹한 살육의 현장으로 변해갑니다. 마지막 일격이 짐승의 목덜미를 뚫고 들어가자 거대했던 몸부림이 멈추고 거친 숨소리만이 쉭쉭거리며 잦아듭니다. 쓰러진 어린 메모드의 눈에서 생명의 빛이 꺼져가고 그 거대한 몸뚱이는 이제 단순한 고기 덩어리로 변하여 차가운 눈밭 위에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사냥꾼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사냥감 주위로 모여들고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안도감과 피로가 짙게 배어나옵니다. 뜨거운 피 냄새가 차가운 대기를 가르며 퍼져나가고 이는 주변의 모든 육식 동물들을 자극할 수 있는 위험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인간들은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알고 있기에 즉시 흑요석 칼을 꺼내어 거대한 짐승의 해체 작업을 시작합니다. 두꺼운 가죽을 벗겨내고 지방을 분리하며 붉은 살코기를 도려내는 그들의 손놀림은 숙련된 외과의사처럼 정교하고 신속합니다. 내장은 눈밭에 버려져 김을 내뿜고 뼈와 살은 부족원들이 나누어 짊어질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로 잘려나갑니다. 이 모든 과정은 생명을 유린하는 행위가 아니라 죽은 생명에게서 에너지를 취해 자신들의 생명을 이어가려는 엄숙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가 단순히 하나의 생명을 죽인 것을 넘어 더 거대한 분노를 깨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죽어가는 어린 메모드가 내뱉은 마지막 단말만은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초저주파의 진동으로 바뀌어 땅을 타고 수 킬로미터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명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와 고통, 그리고 죽음을 알리는 비극적인 전보였으며 대지를 울리는 침묵의 통신이었습니다. 눈 덮인 평원의 고요함 속에서 이 보이지 않는 파동은 눈보라를 뚫고 가장 강력한 수신자를 향해 맹렬하게 질주합니다. 멀리 떨어진 곳, 바람조차 숨을 죽인 평원의 끝자락에서 거대한 무리의 우두머리. 가부장적 권위를 넘어선 절대적인 모계사회의 여왕이 걸음을 멈춥니다. 그녀는 인간보다 수십 배는 더 예민한 발바닥을 통해 땅이 전해오는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고 그 진동 속에 담긴 끔찍한 메시지를 즉각적으로 해독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핏줄이 끊어지는 소리였으며 무리의 미래가 짓밟히는 소리였고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살해의 증거였습니다. 그녀의 거대한 귀가 펄럭이며 공기의 흐름을 읽었고 긴 코는 바람에 실려오는 희미한 피 냄새를 찾아내기 위해 허공을 더듬습니다. 이 순간 시간은 정지한 듯하고 평화롭던 서로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우두머리 암컷의 눈동자는 깊은 슬픔에서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고 그녀는 낮지만 위협적인 소리를 내어 무리 전체를 정지시킵니다. 수십 마리의 거대한 짐승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같은 방향을 응시하는 광경은 마치 대지 자체가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듯한 전율을 불러일으킵니다. 인간들이 승리에 취해 고기를 짊어지고 돌아가는 그 시각. 자연은 그들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을 내리기 위해 거대한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은 무거운 고기를 어깨에 메고 눈보라를 뚫으며
자신들의 은신처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들의 등 뒤에는 피로 얼룩진 눈밭과 앙상하게 남은 뼈대가 덩그러니 남겨져 이곳에서 벌어졌던 비극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해는 서쪽 지평선으로 기울며 붉은 노을을 뿌리고 있지만 그 붉은 빛은 마치 앞으로 다가올 피해 밤을 예고하는 듯 불길하게 타오릅니다. 그들은 오늘 밤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지만 그 희망이 곧 절망으로 바뀔 것임을 경고하는 징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 짐승의 죽음은 단순한 사냥의 끝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에 깨질 수 없는 평화 협정을 파기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코끼리 무리는 뛰어난 기억력과 복수심을 가진 존재들이며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해친 자를 결코 잊지 않고 지구 끝까지 추격하여 응징하는 집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인간들의 냄새가 코끼리 무리가 있는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명확한 좌표를 제공하는 것이며 심판의 화살이 겨냥해야 할 관역을 알려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눈보라가 더욱 거세지며 시야를 가리는 가운데 멀리서 들려오는 것은 천둥 소리가 아니라 수백 톤의 육중한 몸들이 대지를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인간들이 동굴의 따스한 불빛을 향해 다가갈수록 그들 뒤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거대한 해일처럼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이며 대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준엄하고도 공포스러운 청구서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서로는 이제 사냥터가 아니라 처형장으로 변모할 준비를 마칩니다. 피 묻은 전리품을 짊어진 사냥꾼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부족의 안식처인 거대한 바위 그늘 아래로 돌아오자 기다리던 부족원들의 환호성이 좁은 공간을 가득 메웁니다. 며칠간 이어지던 굶주림의 공포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는 생존을 확인한 안도감과 다가올 포만감에 대한 기대로 채워집니다. 여인들은 서둘러 장작을 모아 불을 피우고 아이들은 붉은 고기 덩어리를 신기한 듯 바라보며 노인들은 사냥꾼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들의 용맹함을 칭송합니다. 타닥거리는 모닥불 소리와 함께 고기가 익어가는 고소한 냄새가 동굴 안으로 퍼지기 시작하자 비로소 이 차가운 세상에도 잠시나마 따스한 평화가 찾아온 듯 보입니다. 부족원들은 둥글게 둘러앉아 잘 구워진 고기를 탐욕스럽게 뜯어먹으며 혈관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에너지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타면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동굴 천장을 검게 그을리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름기와 함께 생기의 붉은 빛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오늘 자연과의 거래에서 승리했다고 믿으며 내일도 태양이 떠오르면 또 다른 생존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늑한 불빛 너머 동굴 입구 밖의 어둠 속에서는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감지하지 못합니다. 바깥 세상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며 휘몰아치던 눈보라조차 잠시 숨을 죽인 듯 무거운 정적이 서론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뚫고 어둠 속에 몸을 감춘 거대한 그림자들이 유령처럼 소리 없이 평원을 가로지르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코끼리 무리의 발바닥은 두꺼운 지방 패드로 이루어져 있어 수톤에 달하는 체중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눈 위를 걸을 때조차 거의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는 놀라운 진화의 산물입니다. 수십 마리의 거대한 짐승들이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지는 비명 대신 묵직한 침묵만을 삼키며 그들의 은밀한 행군을 돕고 있습니다. 무리의 선두에는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온 거대한 암컷 우두머리가 서서 복수심에 불타는 눈동자로 어둠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무리의 기억을 보존하고 생존의 지혜를 전수하는 살아있는 도서관이자 절대적인 권력자입니다. 그녀는 죽은 새끼의 냄새와
그 피를 뒤집어 쓴 인간들의 냄새를 정확하게 구별해냈으며 그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오는 진원지를 향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무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녀의 지휘 아래 무리는 분노를 억누르며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이는 마치 잘 훈련된 군대의 야간 기습 작전을 방불케 하는 치밀함을 보여줍니다. 코끼리들은 뛰어난 청각과 후각을 이용해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스캔하며 인간들의 거처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소리와 냄새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들은 인간들이 경계를 풀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으며 섣부른 공격으로 사냥감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인내심을 발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본능적인 공격성이 아니라 높은 지능과 사회성을 바탕으로 계획된 전략적인 복수입니다. 무리의 구성원들은 서로의 몸을 스치거나 낮은 주파수의 소리로 소통하며 대형을 유지하고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인간의 거처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갑니다. 동굴 입구를 지키던 경계병은 배를 채운 포만감과 따뜻한 불기운에 취해 꾸벅꾸벅 졸다가 문득 대지를 타고 올라오는 미세하지만 낯선 진동에 눈을 뜹니다. 그것은 지진의 격렬함과는 다른 마치 거대한 심장이 땅 밑에서 천천히 박동하는 듯한 규칙적이고 묵직한 울림입니다. 그는 의아함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창을 잡고 어둠 속을 응시해보지만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밤은 그 어떤 시각적 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항이는 본능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이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원초적인 공포를 자극합니다. 그때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숲의 냄새 대신 비릿하고 낯선 짐승의 냄새가 훅 끼쳐오자 경계병의 동공이 급격하게 확장됩니다. 그것은 며칠 전 사냥했던 초식동물의 냄새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짙고 농밀하며 억눌린 분노가 서린 듯한 위압적인 채취입니다. 주변의 숲속에 숨어있던 작은 새들과 설치류들이 일제히 숨을 죽이거나 둥지를 버리고 달아나는 소리가 들려오고 이는 숲의 주인들이 자리를 비켜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경계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동료들을 부르려 하지만 공포에 질린 목구멍에서는 쉭쉭거리는 바람 소리만이 새어나올 뿐입니다. 동굴 안에서 웃고 떠들던 부족원들도 어느새 바깥의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하고 하나둘씩 대화를 멈추며 입구 쪽을 바라봅니다. 모닥불의 불꽃이 갑작스러운 외풍에 거칠게 흔들리며 벽면에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팽팽한 긴장감이 동굴 내부를 가득 채웁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어미의 품으로 파고들고 사냥꾼들은 바닥에 놓아두었던 무기를 다시 움켜쥐며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씹고 있던 고기, 맛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며 그들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까지의 승리감이 생존에 대한 절박한 의문부호로 바뀌고 있습니다. 마침내 구름 사이로 창백한 달빛이 비치자 동굴 앞 설원 위에 서 있는 거대한 장벽에 실체가 드러납니다. 수십 마리의 매머드들이 반원형으로 진을 치고 동굴 입구를 완벽하게 포위한 채 붉게 충혈된 눈으로 인간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대한 몸집은 밤하늘을 가릴 듯 웅장하며 하얗게 빛나는 상아는 사형 집행인의 칼날처럼 서늘한 살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사냥했던 것은 고작 무리에서 떨어진 어린 새끼 한 마리였지만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은 대자연의 분노 그 자체인 완전한 군단입니다. 압도적인 공포가 인간들을 덮치며 몇몇은 비명을 지르거나 뒷걸음질 치다 넘어지고 용감한 사냥꾼들조차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맹수들과 싸워왔지만 이토록 조직적이고 압도적인 규모의 적을 마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냥이 아니라 전쟁이며 상대는
인간의 조잡한 무기로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살아있는 성벽들입니다. 코끼리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그 침묵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인간들의 심장을 짓누르며 숨통을 조여옵니다. 무리 중앙에서 우두머리 암컷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오며 거대한 발을 들어 땅을 한번 강하게 내리찍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지축이 흔들리고 동굴 천장에서 흙먼지와 작은 돌멩이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립니다. 그녀는 죽은 새끼의 가죽이 널려있는 동굴 앞마당을 쏘아보며 인간들이 저지른 죄악의 증거를 확인합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을 넘어선 차가운 사리가 담겨 있으며 이는 감히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오만한 존재들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인간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금기를 깨뜨렸음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으며 뒤로는 막힌 동굴 벽이, 앞으로는 분노한 거인들의 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두머리 암컷이 긴 코를 높이 쳐들고 밤하늘을 찢을 듯한 날카롭고 긴 포효를 내지르자 무리 전체가 이에 호응하여 일제히 발을 구르며 귀를 펄럭입니다. 그 소리는 고막을 찢고 뇌수를 뒤흔들며 인간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원초적인 공포의 심연으로 몰아넣습니다. 침묵의 폭풍은 끝났고 이제 피와 살이 튀는 잔혹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려 합니다. 동굴 안은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인간들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하며 절망적인 비명을 지릅니다. 불을 끄라는 누군가의 외침과 무기를 들라는 고함이 뒤섞이지만 이미 통제력을 상실한 집단에게는 그 어떤 명령도 들리지 않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동굴 입구를 향해 쇄도하기 시작하고 대지는 진군하는 거인들의 발밑에서 비명을 지르며 갈라지는 듯합니다. 문명이라는 얇은 껍질 속에 숨어있던 인간들은 이제 발가벗겨진 채 압도적인 자연의 힘 앞에 내던져진 초라한 먹잇감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두머리 암컷의 날카로운 포효가 밤하늘을 가르자 정지해에 있던 거대한 회색 벽이 일제히 무너져 내리듯 인간의 거처를 향해 쇄도하기 시작합니다. 수십 톤에 달하는 육중한 질량이 중력 가속도를 받아 돌진하는 광경은 마치 산사태가 덮쳐오는 것과 같은 압도적인 공포를 자아냅니다. 대지는 비명을 지르며 격렬하게 요동치고 그 진동은 동굴 바닥에 엎드린 인간들의 뼈마디 하나하나를 강타하여 서 있기도 힘들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짐승들의 공격이 아니라 태고적부터 쌓여온 자연의 원초적인 에너지가 문명이라는 이름의 얄팍한 껍질을 부수기 위해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선두에 선 거대한 수컷 매머드들이 동굴 입구를 막고 있던 엉성한 방어벽과 바위들을 장난감처럼 들이받아 산산조각 냅니다. 수천 년 된 빙하를 뚫고 자라난 단단한 상아는 인간이 쌓아 올린 나무 울타리와 돌무더기를 종잇장처럼 찢어버리고 파편들은 흉기가 되어 동굴 안쪽으로 비오듯 쏟아집니다. 입구를 지키려던 용감한 전사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거대한 충격패에 휩쓸려 허공으로 날아가거나 무너진 돌무더기에 깔려 순식간에 전투불능 상태가 됩니다. 흙먼지가 폭발하듯 피어올라 시야를 가리고 매캐한 먼지 냄새는 피비린내와 섞여 지옥의 공기를 만들어냅니다. 인간들은 공포에 질린 채 본능적으로 창을 내지르고 돌을 던지지만 그들의 조잡한 무기는 두꺼운 털과 가죽으로 무장한 거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못합니다. 흑요석 창날은 매머드의 강인한 근육에 닿자마자 힘없이 부러져 나가고 돌도끼는 바위를 치는 듯 둔탁한 소리만을 내며 튕겨 나갈 뿐입니다. 사냥터에서는 인간이 포식자였을지 모르나 이 좁고 폐쇄된 공간에서의 전면전에서 인간은 그저 발에 채이는 나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압도적인 힘의 격차 앞에서 인간의 지성이나 전략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오직 처절한 생존 본능만이 남은 자들의 팔다리를 움직이게 할 뿐입니다.
성난 코끼리 무리는 동굴 입구를 완전히 점령하고 마치 살아있는 전차 군단처럼 내부를 향해 무자비하게 밀고 들어옵니다. 그들은 긴 코를 채찍처럼 휘둘러 인간들을 벽으로 내동댕이 치고 기둥처럼 굵은 다리로 바닥을 짓밟으며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살점이 찢어지는 소리가 굉음 속에 묻히고 바닥은 순식간에 지식겨진 육체와 피로 붉게 물들어 미끄러운 진창이 됩니다. 좁은 공간에 갇힌 인간들은 도망칠 곳을 잃고 서로 뒤엉켜 넘어지며 아군에게 짓밟히거나 거대한 발굽 아래 처참하게 뭉개지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이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우두머리 암컷은 차가운 이성을 잃지 않고 오직 복수의 대상을 찾아 붉은 눈을 번뜩이며 전장을 지휘합니다. 그녀는 무작위로 살육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무리의 새끼를 죽인 살인자들의 냄새가 배어있는 곳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녀의 거대한 상아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인간들의 방어선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그녀의 발길질 한 번의 수명의 장정들이 낙엽처럼 쓰러져 나갑니다. 그녀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대가로 내려진 살아있는 재앙이며 그 어떤 자비도 허락하지 않는 잔혹한 심판관입니다. 동굴 안쪽 깊숙한 곳으로 밀려난 부족원들은 공포에 질려 이성을 상실하고 괴성을 지르며 막다른 벽을 손톱으로 긁어대고 있습니다. 모닥불은 거대한 발길질에 흩어져 사방으로 불똥을 튀기고 꺼져가는 불빛은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어내어 현장의 공포를 더욱 기괴하게 증폭시킵니다. 연기와 먼지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대한 상아와 코는 마치 지옥에서 뻗어나온 악마의 손길처럼 보이며 인간들의 영혼마저 얼어붙게 만듭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짐승들의 포효와 어른들의 비명에 묻혀 들리지 않고 어머니들은 아이를 품에 안고 웅크린 채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릴 뿐입니다. 메머드들은 좁은 공간에서의 전투에 익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체급과 힘으로 공간의 제약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들은 어깨로 동굴 벽을 들이받아 공간을 넓히고 장애물들을 힘으로 밀어붙여 자신들의 진로를 확보합니다. 동굴 천장의 종유석들이 충격으로 떨어져 내리며 인간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타격하지만 두꺼운 두개골을 가진 메머드들에게는 그저 작은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반면 인간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재앙이 되어 피할 곳 없는 좁은 공간을 더욱 절망적인 무덤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부족의 족장은 남은 전사들을 독려하며 최후의 저항을 시도하지만 이미 무너진 사기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가 던진 창이 우연히 한 메머드의 눈가에 스치며 생채기를 냈지만 그것은 오히려 짐승의 야성만을 더욱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상처 입은 메머드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더욱 흉포하게 날뛰었고 그 주변에 있던 전사들은 분노한 짐승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휩쓸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됩니다. 인간이 가진 불과도구라는 자랑스러운 발명품들도 격노한 대자연의 힘 앞에서는 어린아이의 장난감처럼 무력하게 부서져 나갑니다. 이제 전장은 일방적인 학살의 현장으로 변했고 인간들은 개미떼처럼 흩어져 짓밟히는 운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끼리들은 긴 코를 이용해 구석에 숨은 인간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어 허공으로 집어던지거나 바닥에 내리꽂아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그들의 공격에는 망설임이 없으며 동족의 죽음에 대한 슬픔은 잔혹한 폭력으로 승화되어 인간들에게 고스란히 되돌려집니다. 바닥에는 으깨진 고기와 내장이 낭자하고 비릿한 혈향은 동굴의 공기를 완전히 장악하여 숨을 쉬는 것조차 고역으로 만듭니다. 혼란 속에서 불길이 옮겨붙은 가죽 텐트와 나무 기둥들이 타오르기 시작하며 동굴 내부는 붉은 지옥불과 검은 연기로 가득 찹니다. 매캐한 연기는 시야를 차단하고 호흡을 곤란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인간들에게는 짐승들의 시야를 가리는 유일한 은폐물이 되기도 합니다. 살아남은 몇몇 사람들은 연기 속을 기어다니며 출구를 찾거나 더 깊은 틈새로 몸을 숨기려 필사적으로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코끼리들의 예민한 후각은 연기 냄새 속에서도 인간의 공포에 질린 땀 냄새와 피 냄새를 정확하게 추적해냅니다. 마침내 우두머리 암컷이 마지막 방어선을 뚫고 부족의 가장 깊은 곳, 노약자와 아이들이 숨어있는 성격에 도달합니다. 그녀의 거대한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는 군중 위로 드리워지자 마지막 남은 희망의 빛조차 꺼져버린 듯한 절대적인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녀는 코를 들어 올려 냄새를 맡으며 이곳이 바로 자신들의 미래를 앗아간 자들의 씨앗이 숨겨진 곳임을 확인합니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무고한 아이들이 아니라 언젠가 자라나 다시 창을 들고 자신의 무리를 위협할 잠재적인 살인자들일 뿐입니다. 거대한 상아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인간의 머리 위를 겨누며 내려오고 죽음의 침묵이 비명마저 삼켜버린 순간입니다. 아이를 안은 어머니는 눈을 질끈 감고 아이의 귀를 막으며 다가오는 충격을 기다리고 노인들은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삶을 포기합니다. 우두머리 암컷의 거친 숨결이 사람들의 얼굴에 닿을 만큼 가까워졌고 그녀의 발이 다시 한번 높이 들려 올려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종의 존속을 건 냉혹한 자연의 집행이며 피해는 피로 답하는 야생의 준엄한 율법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우두머리 암컷이 거대한 발을 내리찍으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피어오른 붉은 불꽃이 그녀의 시야를 가로막으며 찰나의 망설임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무너진 모닥불에서 튀어오른 작은 불씨가 마른 지푸라기에 옮겨부터 만들어낸 우연한 기적이었지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구원의 빛이기도 합니다. 수만 년 동안 빙하의 추위를 견뎌온 이 거대한 짐승들에게도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뜨거운 열기와 춤추는 붉은 혀는 본능적인 공포를 자아내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메머드는 뒷걸음질치며 긴 코를 말아 올렸고 그 짧은 틈은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인간들에게 방역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기던 부족의 족장은 흩어진 불씨가 만들어내는 짐승들의 동요를 놓치지 않고 포착합니다. 그는 찢어진 어깨에서 흐르는 피를 무시한 채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직 타오르고 있는 굵은 장작개비를 손에 움켜쥡니다. 그의 손바닥이 화상으로 지글거리며 타들어가지만 그 고통은 생존을 향한 아드레날린에 묻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는 짐승과 인간을 구분짓는 가장 강력한 무기, 즉 자연을 통제하고 변형시킬 수 있는 불이라는 도구를 다시금 거머쥐었습니다. 족장의 고함과 함께 흩어져 있던 전사들도 본능적으로 바닥에 뒹구는 횃불과 타오르는 나무 토막들을 집어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동굴안은 단순한 도살장이 아니라 불과 그림자가 얽히고 설키며 춤추는 기괴한 전장으로 변모합니다. 인간들은 더 이상 나약한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짐승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붉은 꽃을 휘두르는 위협적인 존재로 돌변했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무기 삼아 메머드의 눈과 코를 향해 거칠게 찔러대며 좁은 공간을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웁니다. 메머드의 두꺼운 털은 추위에는 완벽한 방패지만 불에는 취약한 연료와 같아서 불꽃이 스칠 때마다 매캐한 냄새와 함께 그을리며 짐승들에게 극심한 공포를 심어줍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메머드들의 시야를 교란하고 그들의 예민한 감각기관을 마비시키는 효과적인 화학 무기가 됩니다. 털 타는 냄새는 동료의 죽음을 알리는 피 냄새보다 더 강력한 경고신호로 작용하여 질서 정연하던 코끼리, 무리의 대형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앞서 나갔던 짐승들이 불을 피해 뒷걸음질 치면서 뒤따라오던 동료들과 엉키고 거대한 몸집은
이 좁은 공간에서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 서로의 움직임을 방해합니다. 인간들은 이 혼란을 틈타 더욱 과감하게 불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며 짐승들을 입구 쪽으로 몰아붙이는 심리전을 펼칩니다. 족장은 타오르는 횃불을 창끝에 묶어 마치 불에 창을 든 악귀처럼 선두에 서서 우두머리 암컷과 대치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부족을 위해 자신의 육체를 불쏘시개로 던질 각오를 다집니다. 우두머리 암컷은 코앞에서 일렁이는 불꽃에 주춤하면서도 새끼를 잃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 귀를 크게 펼치며 위협적인 돌진을 감행합니다. 족장은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며 불붙은 창을 짐승의 가장 예민한 부위인 긴 코의 끝부분을 향해 정확하게 찔러 넣습니다. 뜨거운 불과 날카로운 흑요석이 신경이 밀집된 코끝을 파고들자 우두머리 암컷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동굴이 떠나갈 듯한 비명을 내지릅니다. 그녀의 거대한 머리가 격렬하게 흔들리며 족장을 허공으로 날려버렸지만 코에 박힌 불창은 꺼지지 않고 타오르며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새겨넣습니다. 우두머리의 고통스러운 비명은 무리 전체에 전파되어 공격 의지를 꺾고 도주 본능을 자극하는 결정적인 신호탄이 됩니다. 절대적인 권위자가 무너지는 모습은 다른 개체들에게 공포의 전염병처럼 퍼져나가 견고했던 복수의 결속력을 순식간에 와해시킵니다. 날려간 족장은 바닥에 처박혀 피를 토하면서도 꺼져가는 의식을 붙잡고 계속해서 공격하라는 손짓을 보냅니다. 남은 전사들은 눈물 섞인 함성을 지르며 동굴 곳곳에 불을 지르고 불타는 장작을 짐승들의 발밑으로 던져 불의 장벽을 만듭니다. 동굴 내부는 이제 연기와 열기로 가득 차 숨조차 쉬기 힘들지만 인간들은 이 지옥 같은 환경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굴 생활을 통해 연기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지만 맑은 평원의 공기만을 마셔온 매머드들에게 이 매캐한 연기는 질식할 듯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혼란에 빠진 매머드들은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출구를 찾기 위해 맹목적으로 날뛰며 동굴 입구 쪽으로 쇄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동굴 벽에 부딪혀 상가가 부러지거나 넘어진 동료를 밟고 지나가는 처참한 광경이 연출됩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무리들도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와 비명, 그리고 피냄새에 놀라 뒷걸음질치며 대형이 붕괴됩니다. 자연의 압도적인 힘으로 밀고 들어왔던 침묵의 군단은 이제 불이라는 문명의 힘 앞에서 흩어지는 오합지졸이 되어 퇴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승리의 대가는 참혹하여 인간들 또한 불길과 영희 속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불을 다루다 화상을 입은 자, 미쳐 날뛰는 짐승들에게 밟힌 자, 연기에 질식해 쓰러진 자들이 바닥에 즐비합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자들은 멈추지 않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돌과 창을 던지며 침입자들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사력을 다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 자리를 놓고 버리는 종과 종의 자존심을 건 처절한 사투입니다. 우두머리 암컷은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무리를 보호하려는 본능을 발휘하여 부상당한 개체들을 독려하며 퇴각을 지휘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인간에 대한 증오가 이글거리고 있지만 지금은 생존이 우선임을 인정하고 굴욕적인 패배를 받아들입니다. 거대한 덩치들이 하나둘씩 동굴을 빠져나가자 지진처럼 울리던 진동이 서서히 잦아들고 차가운 밤 공기가 다시 밀려들어 옵니다. 인간들은 떠나는 짐승들의 뒷공무니를 향해 마지막 횃불을 던지며 그들이 다시는 이곳을 넘보지 못하도록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마지막 매머드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동굴 안에는 타닥거리는 불소리와 고통에 신음하는 인간들의 소리만이 남습니다. 승리의 환호성은 없으며
오직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대한 무거운 안도감과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깊은 슬픔만이 감돕니다. 바닥은 피와 잿더미가 뒤섞여 검붉은 진흙탕이 되었고, 공기 중에는 살타는 냄새와 죽음의 악취가 진동합니다. 이 참혹한 밤은 인간들에게 자연의 위대함에 도전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족장은 부러진 갈비뼈를 부여잡고 동굴 입구에 기대어 멀어지는 메머드 무리의 그림자를 끝까지 지켜봅니다. 그의 눈에는 승리자의 오만함 대신 거대한 적수에게 보내는 경외심과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오늘 밤 인간이 불을 이용해 신의 영역을 침범했으며, 그로 인해 자연과의 관계가 영원히 바뀌었음을 직감합니다. 불은 생명을 지키는 도구이자 파괴의 무기라는 양날의 검임을 그는 자신의 몸에 새겨진 상처를 통해 깨닫습니다. 생존자들은 서둘러 불을 끄고 부상자들을 돌보며 무너진 동굴을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은 찢어진 천으로 상처를 감싸고, 아이들은 재로 뒤덮인 얼굴로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습니다. 비록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그들은 멸종의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이 끔찍한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결속력을 가진 집단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 불가피의 밤은 그들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어 후손들에게 자연을 두려워하고 불을 숭배해야 하는 이유를 전해주는 전설이 될 것입니다. 새벽이 다가오면서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지만 설원 위에 남겨진 상처들은 아침 햇살 아래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동굴 밖 눈밭에는 불에 그을린 자국과 거대한 발자국, 그리고 붉은 핏자국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지난밤의 격전을 증언합니다. 인간들은 이제야 비로소 긴장을 풀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살아있는 천을 나누며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물은 공포와 슬픔,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결정체입니다. 이제 바람소리만이 텅 빈 평원을 가로지르며 불타버린 냄새를 싣고 멀리 퍼져나갑니다. 인간과 코끼리. 두 종족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 전투는 끝났지만 생존을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나야 하며 자연은 그들을 끊임없이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밤 그들은 멸종에 저항하여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냈으며, 그 중심에는 타오르는 불꽃과 꺾이지 않는 인간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창백한 태양이 떠오르며 지난밤의 악몽을 씻어내려는 듯 눈부신 빛을 설원 위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평원의 순수함을 되찾아 주기는커녕 눈 위에 새겨진 참혹한 살육의 흔적들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잔인한 조명일 뿐입니다. 밤새 내린 눈이 시신들의 일부를 덮었지만 검붉게 얼어붙은 피의 웅덩이와 여기저기 흩어진 거대한 짐승들의 발자국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대지에 새겨져 있습니다. 바람은 이제 비명을 멈추고 고요하게 흐르지만 그 속에는 타버린 나무의 매캐한 냄새와 죽음이 남긴 비릿한 철분 냄새가 섞여 있어 살아남은 자들의 코끝을 맵게 자극합니다. 동굴 밖으로 기어나온 생존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신들의 터전이 폐허로 변한 광경을 바라보며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습니다. 한때 따뜻한 보금자리였던 동굴 입구는 무너진 바위와 불타버린 나무 기둥들로 막혀버렸고, 그 주변에는 미처 피하지 못한 동료들의 훼손된 시신이 널려 있습니다. 그들은 승리했다는 기쁨보다는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실감하며 전율합니다. 살아남은 자의 몫은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끔찍한 현장을 수습하고 다시 삶을 이어가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뿐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들의 길고 날카로운 울음소리는 이 비극의 현장이
곧 또 다른 포식자들의 연회장이 될 것임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입니다. 피 냄새는 수킬로미터 밖까지 퍼져나가 굶주린 육식동물들을 불러들이고 있으며 인간들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짐을 꾸리는 그들의 손길에는 절박함이 묻어나고 누구 하나 불평을 늘어놓거나 지체하는 이가 없습니다. 지금 머뭇거리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며 자연은 나약한 감상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는 냉혹한 법칙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족장은 부러진 갈비뼈의 고통을 참아내며 부족원들에게 즉각적인 이동 명령을 내리고 선두에 서서 길을 잡습니다. 그들은 죽은 동료들을 위해 깊은 무덤을 파거나 장례의식을 치러줄 시간조차 없기에 그저 돌무더기를 쌓아 시신을 덮어주는 것으로 작별을 구합니다. 이것은 죽은 자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산자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이 가혹한 빙하의 시대가 강요하는 슬픈 관습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분조차 아까운 극한의 환경 속에서 그들은 가슴속에 슬픔을 묻고 다시 차가운 바람이 부는 평원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떠나는 무리의 손에는 지난밤 그들을 구원했던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터전을 파괴했던 불씨가 소중하게 들려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불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신성한 수호자이자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될 두려운 힘임을 깨달았습니다. 짐승 가죽으로 감싼 불씨통을 짊어진 전사는 마치 성물을 운반하듯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며 이 작은 열기가 꺼지지 않도록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이 불씨는 앞으로 닥쳐올 긴 겨울밤 동안 부족을 얼어 죽지 않게 하고 어둠 속에 포식자들로부터 지켜줄 유일한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한편 인간들이 떠난 자리 반대편 숲의 가장자리에서는 상처 입은 코끼리 무리가 서로의 몸을 기대며 고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두머리 암컷은 코끝에 입은 화상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위험을 잃지 않은 채 무리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젯밤의 전투를 통해 인간이라는 존재가 작고 나약해 보이지만 결코 얕볼 수 없는 위험한 능력을 지녔음을 뇌리에 깊이 새겼습니다. 불이라는 뜨거운 꽃을 피우는 그들과의 접촉은 재앙을 불러온다는 사실이 이제 그녀의 기억을 통해 무리 전체의 유전자에 경고의 메시지로 각인될 것입니다. 코끼리들은 인간들이 떠난 방향을 향해 긴 코를 들어 마지막으로 냄새를 맡으며 그들의 냄새를 영원히 기억하려 합니다. 이것은 복수를 위한 기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회피의 기억이며 두 종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그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코끼리들은 인간의 냄새가 나는 곳을 피해 이동 경로를 수정할 것이며 인간들 또한 거대한 발자국이 보이는 곳에는 얼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충돌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공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임을 피해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간의 무리는 끝없이 펼쳐진 설원 위를 한 줄로 늘어서서 묵묵히 걸어가며 눈보라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그들의 등 뒤로 길게 이어진 발자국은 바람에 날려온 눈에 의해 금세 지워지겠지만 그들의 영혼에 새겨진 그날 밤의 공포와 교훈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라 자연의 분노를 목격하고 살아남은 생존자이자 불을 다루는 지혜를 터득한 새로운 인류로 거듭났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지치고 무겁지만 그 눈빛만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무리 속에서 어머니의 등에 엎인 어린아이 하나가 고개를 돌려 멀어지는 폐허를 바라봅니다. 아이의 눈에는 불타오르던 동굴과 거대한 짐승들의 포효가 잔상으로 남아있으며 이 기억은 훗날 부족의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숲의 주인을 화나게 했을 때
대지가 어떻게 흔들리고 불꽃이 어떻게 춤추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후손들에게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겸손함을 가르치는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역사는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에 이러한 뼈저린 경험과 구전되는 이야기를 통해 인류의 의식 속에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태양이 중천에 떠오르며 설원을 눈부시게 비추자 인간의 발자국과 코끼리의 발자국이 나란히, 그러나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는 작고 깊지 않지만 끈질기게 이어져 있고, 다른 하나는 거대하고 깊게 패여 대지를 눌러놓았습니다. 이 두 개의 궤적은 이 혹독한 행성에서 생명체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서로 다른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는 지혜와 도구, 그리고 협동을 통해 환경을 극복하려 하고, 다른 하나는 압도적인 신체 능력과 기억, 그리고 유대를 통해 환경에 적응하려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이 대지는 인간과 코끼리의 투쟁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냉정한 진리만을 반복할 것입니다. 빙하기에 얼음이 녹아내리고 지형이 바뀌는 먼 훗날까지도 이 두 종족은 서로를 의식하며 적당한 거리를 둔 채 각자의 생존을 이어갈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정복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날 밤 붉게 타오르던 눈빛의 거인들을 떠올릴 때마다 자신들이 단지 자연의 거대한 흐름 속에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에 불과함을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승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실패와 적응, 그리고 살아남음 서바이벌, 그 자체에 관한 기록입니다. 인간이 신의 영역인 불을 훔쳐 짐승을 물리친 영웅담이 아니라 자신의 오만함으로 초래한 재앙 앞에서 처절하게 저항하며 생명의 불씨를 지켜낸 눈물겨운 투쟁기입니다. 거대한 메머드가 사라진 평원에는 이제 바람소리만이 남아 그날의 함성과 비명을 허공으로 흩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텅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은 패배의 공허함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들의 숭고한 숨결입니다. 카메라가 서서히 줌아웃하며 광활한 설원 위를 기어가는 작은 개미떼 같은 인간의 행렬을 높은 하늘에서 조망합니다. 그들은 광대한 백색의 캔버스 위에 가늘지만 뚜렷한 먹물 자국을 남기며 미지의 내일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빙하는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눈보라는 그들의 살을 찢으려 하겠지만, 그들의 손에 들린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는 한 인류의 여정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 멀리 지평선 끝에서 거대한 메머드 무리의 실루엣이 신기루처럼 아른거리다 사라지고 세상은 다시 영원한 겨울의 침묵 속으로 빠져듭니다.